만약 제가 바로 지금 당신 손에 들려있는 그 커피잔 속에 당신의 발기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위험과 반대로 80세까지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커피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남성들의 자신감, 부부 사이의 거리, 나이 들어서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80에도 다시 선다? 에이, 그건 광고지, 허언이지. 특히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이 되면 그저 쓰러져 자고 싶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감 때문에 일부러 그쪽 이야기는 피하게 되죠. 병원에 와서도 소변이 좀 약해요 까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발기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걸 저는 침묵의 유행병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남자라면 다 그렇지 뭐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병. 특히 한국 남성들은 더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회식 문화, 술, 야근, 끝없는 스트레스, 담배, 밤 11시에 소주 마시고 자정 넘어서 집에 와서 또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 이게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혈관, 호르몬, 신경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어지고 호르몬이 줄고 예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는 생물학적 변화가 오긴 하지만 그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밟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어떻게 마시는 커피와 술, 어떻게 자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매일 마시고 있는 그 커피를 그냥 잠 깨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 도구, 발기력 도구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커피 한 잔에 이것을 살짝 더하는 것, 그리고 몇 가지 습관만 조정하면 80세에도 기능을 20대처럼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켜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홍해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 정보를 취재하고 또 비뇨기과 내과 선생님들과 함께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말해봤자 창피하기만 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바꾸면 도움이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는 곧 힘이고 이 힘을 알면 선택은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왜 발기가 안 되는지, 몸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그림을 그리듯이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기 안 되는 건 그냥 나이 때문, 피곤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뭐? 맞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불친절한 설명입니다. 발기라는 건 단순히 피가 몰린다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기계장치 같은 시스템입니다. 마치 수십 개의 부품이 동시에 돌아가야 작동하는 고급 스포츠카 엔진 같은 거죠. 첫째,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을 열어주는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극을 받으면 음경 주변의 혈관 내피세포와 신경에서 이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이 NO가 나와야 혈관벽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쫙 열리고 피가 콸콸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이 NO가 잘 안 나옵니다. 스위치는 있는데 눌러도 반쯤밖에 안 켜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둘째, 혈관 안을 흐르는 피 자체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깨끗하게 흐르는 강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분이 많고 중성지방이 높고 만성염증이 있으면 피가 점점 시럽 같은 피가 됩니다.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 안쪽에는 염증이라는 은근한 물이 계속 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경까지 가는 길이 좁아지고 저항이 커지고 결국 충분한 피가 도착하지 못합니다. 셋째, 호르몬과 신경의 브레이크 문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교감신경, 그러니까 긴장, 불안, 일에 싸우거나 도망가게 만드는 신경이 계속 과도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야, 생식은 나중 문제야. 그래서 발기 시스템에는 브레이크가 계속 밟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 이른바 비아그라 계열 PDE5 억제제는 이 스위치와 강물 문제를 잠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NO가 더 오래 머물게 해서 혈관이 조금 더 잘 열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되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혈관, 대사, 호르몬 환경은 그대로인데 겉에 페인트만 새로 칠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벽돌이 약해진 건물에 페인트만 다시 칠한다고 구조가 튼튼해지진 않잖아요. 약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벽돌 자체, 즉 혈관과 대사, 내피세포의 건강을 같이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슬쩍 등장합니다. 이 대사 오류, 혈관 문제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거기에 더하는 특정 성분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적은 아닙니다. 어제 넣고 오늘 20대로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작은 변화가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커피, 남자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한국 남성들, 특히 직장인들, 하루를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내는 분들 많죠. 2대 블랙커피는 건강에 좋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마시는 건 블랙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타는 믹스커피, 편의점에서 사 먹는 달달한 라떼, 프랜차이즈 카페에 시럽 잔뜩 들어간 디저트 커피, 당분, 프림, 트랜스 지방, 시럽이 들어간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당분과 트랜스 지방은 혈관 안을 어떻게 만들까요? 배수관에 기름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잘 안 내려가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 즉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 막히는 배수관처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기를 하려면 이미 좁아진 관을 통해 억지로 물을 밀어 올려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카페인을 핑계로 늦은 밤까지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야근 끝나고 밤 10시, 11시에 커피 한 잔 더,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믹스커피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잠이 얕아지고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듭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주로 분비될까요? 밤에 깊이 잠들어 있는, 특히 새벽 시간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밤 시간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국 피곤해서 커피 마신다는 선택이 돌고 돌아 발기력 도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럼 커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 자체가 아닙니다. 커피는 적당히, 올바르게 마시면 항산화 작용도 있고 얘들 혈관 확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무엇과 함께,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야근 후 달달한 커피, 공복에 진한 커피, 늦은 밤 카페인, 이 한국식 습관이 커피를 약이 되는 커피가 아니라 발기력 파괴 커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커피를 약이 되는 커피로 바꾸는 방법, 그 핵심이 바로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커피에 넣는 이것입니다. 왜 굳이 커피에 뭘 넣어야 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음경과 혈관 구조를 한번 눈앞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자주 스펀지와 고무호스가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고무호스를 타고 내려옵니다. 복부를 지나 골반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음경으로 들어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으로 이어지죠. 이 고무호스 끝에 스펀지가 달려있는 형태라고 상상해 보세요. 발기가 될 때는 이 스펀지가 피로 꽉 차면서 빵빵해져야 합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너무 험하다는 겁니다. 심장에서 골반까지 내려오는 동안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 복부 비만으로 인한 혈관 압박,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의 딱딱해짐, 이미 여러 단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경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관상 동맥보다도 더 가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심장혈관이 막히기 전에 음경혈관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부전이 심혈관 질환의 초기 경고등일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발기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혈관 내피가 건강하고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스펀지가 쫙 부풀어 오르면서 들어온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내피가 손상되고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스펀지가 반쯤만 부풀었다가 금방 꺼지는 풍선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금방 힘이 빠진다. 완전히 서지 않고 애매하게 서 있다. 비뇨기과 현장에서 60에서 8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패턴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여기에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이 더해지죠. 이 조합이 바로 작은 혈관과 내피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완벽한 폭탄 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혈관과 내피세포를 어떻게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다시 확장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커피에 넣는 이 과학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커피 자체가 혈류를 약간 올려주는 타이밍에 내피를 보호하고 산화질소를 늘려줄 수 있는 성분을 같이 넣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먼저 발기력 파괴 커피 루틴부터 청소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먼저 버릴 것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넣을 것을 넣는다. 첫째, 하루 3잔에서 4잔 이상. 특히 오후 늦게 이후 마시는 과도한 카페인을 줄여야 합니다. 카페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과 양이 문제입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거나 끊어서 밤 수면의 질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잠이 돌아와야 밤사이 테스토스테론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둘째, 믹스커피, 달달한 라떼, 디저트와 함께 먹는 커피를 매일의 기본에서 주말 한두 번 즐김용으로 내리셔야 합니다. 평일 일상 커피는 설탕, 프림, 시럽을 빼고 가능하면 블랙 혹은 우유만 살짝 넣는 정도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에 직접 들어가는 약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선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셋째, 흡연과 함께 마시는 담배 플러스 커피 세트를 끊는 겁니다. 이 조합은 말초혈관 수축을 극대화해서 음경 혈류를 더 악화시킵니다. 커피 마실 때만큼은 금연타임이라고 정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게 쌓이면 혈관에는 꽤 큰 휴식 시간이 됩니다. 넷째, 공복에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위를 자극하고 심박을 확 올리는 습관을 줄이는 겁니다. 공복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흥분시켜 교감신경을 더 과도하게 켜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간단한 음식 조금, 그 다음에 커피.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의 긴장이 훨씬 덜합니다. 이렇게 발기력 파괴 커피 루틴을 정리해 놓아야 이제부터 말씀드릴 커피에 넣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기까지가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야기입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실제로 추천할 수 있는
커피에 넣는 이것, 혈관과 발기력을 깨우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카카오 다크 초콜릿의 원료입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카카오 파우더입니다.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혈관을 조금 더 잘 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코코아 플라바놀이 풍부한 음료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혈관 확장 반응이 좋아졌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설탕이 없는 순수 카카오 파우더를 블랙커피에 아주 소량, 예를 들어 티스푼 반에서 한 스푼 정도만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걸 저는 폴리페놀 커피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 카카오입니다. 설탕, 우유, 기름이 잔뜩 들어간 초콜릿 파우더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도 쓰였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뇨, 대사증후군과 발기부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관 내피가 더 빨리 망가지고 산화질소 생성도 떨어집니다.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향이 날 정도만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설탕 없이도 향과 약간의 단맛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설탕 끊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계피도 많이 넣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에 직접 넣는다기보다는 커피와 같이 루틴으로 묶어서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L-아르기닌, L-시트룰린 같은 아미노산은 산화질소의 재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건 보통 보충제 형태로 따로 드시게 되는데 커피를 마셔서 혈류가 약간 올라가는 타이밍에 함께 섭취하면 NO 경로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들은 커피에 섞어 마시는 건 아니지만 하루 루틴 안에서 아침 커피와 함께 챙기는 세트바로 만들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 조절, 염증 감소,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발기력의 근본인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이 아니라 보조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은 없다는 걸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항근고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믹스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조금만 손을 봐서 폴리페놀 플러스 계피 커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80세까지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 후 한두 주입니다. 이 시기에는 커피 향을 조절하고 오후 늦게 카페인을 줄이고 믹스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수면 패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덜 몽롱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위장도 덜 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몸이 긴장 모드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아침 발기가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뚜렷해졌다는 느낌,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약간 더 안정된 느낌, 기분이 예전보다 덜 가라앉고 짜증이 덜 나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입니다. 세 번째 단계, 3달 이상 꾸준히 했을 때입니다. 커피 습관 정리, 혈당 혈압 관리, 적당한 운동, 여기에 폴리페놀 플러스 계피 커피나 산화질소 보조 루틴이 더해지면 혈관 내피 기능과 대사 상태가 서서히 개선됩니다. 이때부터는
실제로 발기 지속 시간과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자꾸 힘이 빠졌는데 요즘은 끝까지 유지가 된다. 아예 반응이 없던 게 이제는 자극에 반응이 온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미 중증 발기부전이거나 이에 심혈관 질환 텀 당뇨가 오래된 분들, 흡연력 수십 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 커피 루틴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 내과 진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주사,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기적의 비법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관건은 혈관 나이를 얼마나 되돌리느냐. 이걸 이해하고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몸을 다시 설계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잔이 내 혈관 나이를 1 늙게 할 것인가, 1 젊게 할 것인가. 작은 선택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게 바로 80세의 발기력, 80세의 자신감을 결정합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의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드리고 방향을 짚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길로 갈지, 언제 시작할지, 그건 언제나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배우자와 함께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발기력 이야기는 남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건강, 친밀감,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비뇨기과 진료, 내과 진료, 건강검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조용히 버티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알고 점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커피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 나이, 발기력, 그리고 삶 전체를 조금씩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